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1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했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 대비 3%, 전월 대비 0.5% 상승하며 예측치를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상회했고 식품 및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비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년 대비 3.3%,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역시나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발표 직후 달러 인덱스와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은 급등했고 나스닥 지수 선물은 1분봉 기준 1% 이상 급락하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11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상원 정례 청문회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꽤 좋은 위치에 있다며 금리 수준은 상당히 덜 제한적이고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정책 입장을 조절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상당히 둔화했다면서도 물가 목표 2% 대비로는 다소 높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 연은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현지 시간 11일 연준이 최대 고용,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윌리엄스 총재는 올해 인플레이션을 2.5%로 예상하면서 향후 몇 년 안에 2%로 내려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고정되어 있으며 올해 실업률은 4에서 4.25% 사이를 유지하고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가 2%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재정, 무역, 이민 및 규제 정책과 관련해 경제 전망이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전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미국 내 수요는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 전망과 관련해선 올해 배럴당 평균 74달러가 될 것이고 내년에는 66달러로 내려갈 것이라면서 원유 생산이 갈수록 늘어날 테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로 국제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더불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해도 글로벌 원유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지만 관세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는 향후 유가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오늘 자정에 있었던 미국의 상원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집중이 됐었던 오늘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인데 근원 CPI와 헤드라인 CPI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의 물가는 여전히 끈적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은 발표와 동시에 장대 음봉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찾아뵙겠네요. 아까 10시 반 CPI 발표가 있었죠. 자, 헤드라인 근원, 전월 대비, 전년 대비 4개 지표죠. 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자, 어쩌면 이게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또 맞물려서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계속 진행형인 상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맞물리면서 시장이 조금 변곡점이 만들어지면서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자, 거기에다 오늘 자정에 또 뭐가 있습니까? 파워르장 하원 청문회 또 연설이 있습니다. 자, 뭐 어제 상원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1시 새벽에서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가능성이 아무리 봐도 상당히 높겠죠. 자, 대신 이제 상원하고 하원하고 이제 질문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하원에서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도 참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죠? 쉽지 않은 시장인데 그래도 뭐 천명과 함께 우리 시장 여러분 1시간 동안 잘 풀어가 보시자고요. 그리고 또 내일 저 온라인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또 어떤 거를 말씀드릴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1시간 동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트럼프 일기 때와 코로나 또 금융위기 등 정말 다양한 경제 상황을 미리 겪어보신 분으로서 현재 불확실성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데 그 부분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방송 이후에도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전략, 수익 창출에 도움 받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회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5일선을 지지하면서 숨고르기 양상 그리고 오늘 CPI 발표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관망하는 흐름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10시 30분에 발표된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고 단숨에 1% 넘는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1시 11분경에는 21,510포인트까지 떨어졌고 현재는 1.18% 정도 하락한 21,52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CPI 발표 전부터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오늘 발표된 CPI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CPI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물가는 끈적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너무나도 스티키하고요. 일단은 뭐 CPI 먼저 분석을 하고 네. 왜 오늘 CPI 이렇게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이거 말고 또 내일 또 뭐가 있습니까? 내일 또 PPI가 있어요. 이어서 줄줄이 사탕이니까 오늘 꼭 집중해서 보셔야지 내일까지도 투자 전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바로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지난달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스티키한, 끈적끈적한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참 보자고요. 자, 어쨌든 8월 달까지 3.2%, 어쨌든 6월 달, 7월 달 조금은 내려오는 어떤 분위기 속을 가다가 9월 달부터 다시 3.3%, 그럼 9월 달, 10월 달, 11월 달까지 계속 다시 인플레가 스물스물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월에 한 번 또 희망을 줬죠. 3.2%가 떨어졌어요. 야, 이 정도면 그래도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겠지. 뭐 3번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어. 분기, 4분기 마감으로 어떻게든 인플레이 좀 꺾이는 그런 거를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 3.3%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어요. 그죠?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코 전년 대비 지수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지금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관세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을 테고 여기는 관세에 대한 이슈가 이슈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1월 달 취임하기 전인데도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관세가 이제 계속 부과가 지금 뭐 벌써부터 얘기가 많죠. 트럼프가 벌써 뭐 철광석, 알루미늄까지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자동차, 반도체까지도 이렇게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상당히 파월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지금 데이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어때부터 흘러나왔느냐를 아는 게 우리가 차후 전략을 짜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가지 요인을 먼저 찾아봐야 될 거예요. 데이터 상으로. 일단은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연준이 바라보는 건 1년치가 있고 5년치가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바라보는 건 1년치예요. 근데 시장이 바라보는 건 5년치예요. 이것도 참 헷갈려요. 아까 CPI도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헤드라인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연준이 바라보는 건 또 코어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연준이 바라보는 1년치를 좀 봤을 때 이게 저 이거 보고 데이터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예상은 3.3이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4.3%가 나왔어요. 1%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 보면서 아, 여기서부터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가는구나. 저는 예상을 했어요. 거기다 더불어서 또 어떤 얘기가 또 있었냐면 자, 굴수비 이제 총재 아시죠? 그죠? 자, 그분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갑자기 선회를 했어요. 야, 상당히 지금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 글쎄, 아까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스티키하다. 너무나도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 잡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금리 인하는 데이터를 보면서 향후 어떤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연준 모든 관계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거기다가 이제 또 뭐라고 그랬어요? 트럼프 얘기 잠깐 하자면 자, 1월 말에 1월 30일이죠. 자, 파월이 금리 안 내라고 난리를 쳤죠. 니네들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다 망가뜨리려고 그래서 금리를 안 내리면 어떡하겠느냐. 뭐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트럼프가 야, 파월 너 금리 안 내린 거 참 잘한 거야.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자, 트럼프는 공약을 해야죠. 관세를 하기로 했잖아요. 어쨌든 칼을 뽑았잖아요. 그죠? 전 세계로 뽑지 않았지만 일부 국가들에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이걸 또 알아봐야 돼. 인플레이션하고 너무나도 관계가 많기 때문에. 자,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인플레이션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갑자기 세게 전 세계에다 다 관세를 때려버리면 이거 엄청나게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흑자를 많이 대미 수출해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부터 하나 둘씩 지금 간을 보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꼭 바로 시행하는 게 또 아니죠. 희한하죠. 2월 1일 한다 그랬다 2월 4일로 미뤘다가 또 3월 달 지금 이제 벌써 2월 오늘이 11일이잖아요. 그죠? 11일인데 3월 달에 또 아주 보름 이상 시간이 또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협상 테이블로 간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요구하는 답을 얻게 되면 관세 정책이 세게 안 갈 여지는 있다. 대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모든 연은 관계자들이 계속 관세에 대한 이슈를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맞물리면서 미시간 내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같이 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뉴욕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이랑 3% 동일하게 나왔어요. 자,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CPI가 이렇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했던 게 전에 있는 백데이터들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하고 어울려서 당연히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금리가 뛰고 달러가 뛰게 돼 있어요. 그죠? 요것도 또 보시자고요. 이거 관련되는 또 상품들이 있으니까 화면 잠깐 내리고 또 말씀 또 이어갈게요.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강달러가 이어질 수 있는 또 원인이 물가 상승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트럼프는 강달러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마스터님? 아, 근데 그게 네. 좀 어차피 이제 내일 온라인 강의는 탈 얘기인데 네. 트럼프는 강달러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자, 인플레이션은 누가 뭐래도 어떻습니까? 어차피 인플레이션 관련이 있는 거니까 또 이 얘기 말씀하시니까 이어갈게요. 자, 트럼프는 지금 관세 정책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일단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 있는 거를 억제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강달러를 시켜서 그러니까 해외 자본을 계속 미국에 들어오게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세로 해가지고 어떤 해지를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겠다는 거예요. 저번에 베센트 장관이 그 얘기했어요. 트럼프는 강달러를 원한다. 바로 그런 계략이 지금 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더불어서 얘기하면, 자, 강달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본하고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엔캐리 청산. 자, 만약에 강달러 나고 약달러 돌아서고 일본이 엔화 강세로 돌아가면 엔캐리 청산이 다시 한번 스물스물 저번 8월 달 5일처럼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바 총리하고 어떻게 돼요? 트럼프하고 또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거기다 또 그 미국 재무부 장관하고 일본 재무부 장관도 화상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분명히 엔캐리 청산 얘기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서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가자. 그런 얘기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저번에 8월 5일도 똑같아. 엘렌이랑 또 얘기를 했어요. 뒤에서 얘기해서 야, 이 갑자기 이렇게 막 금리 올리면 어떻게 해? 다 죽자는 얘기야? 그러면서 갑자기 그 다음날 다 올라갔잖아요. 하방으로 가다가. 그런 게 지금 서로 모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강달러다. 트럼프 일기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트럼프 일기 때는 어떻게 경기 안 좋았죠? 그죠? 경기 안 좋았으니까 어때요? 관세 막 부과 많이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너무 경제 좋잖아요. GDP 좋고 노동시장 좋고 실업률 좋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약달러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강달러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10년물 국채 한번 보자고. 10년물 국채. 자, 10년물 국채 어떻습니까, 지금? 자, 4.6으로 다시 튀어 올라왔어요. 자, 이게 뭐 4.4 언저리까지 갔다가 이게 좀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수하고는 반비례 관계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내려왔으니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구나 했더니 오늘 CPI가 발표가 되면서 찬물이 끼얹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기업 입장에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도 어떠세요? 달러 인덱스 다시 108.35로 튀어 올랐어요. 자, 이렇게 오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엔화 또 약세로 돌아섰죠. 그죠? 이런 상황들이 삼각관계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를 하죠. 너무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래서 아까 좀 이따 골드도 말씀드리겠지만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지 않겠느냐. 왜? 여기 10년물 국채라든지 뭐 10년물 국채도 안전자산에 속하지만 되게 불확실성이 크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를 바라보면서 내일 PPI도 일단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일까지도 3대주 특히 나스닥은 하방에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물가가 끈적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었던 오늘의 CPI인데요. 내일 PPI도 또 높게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은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전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이나 또 굴수비 총재 발언 등을 통해서 오늘 결과 이 발표, CPI 발표와 관련돼서 미리 힌트를 줬었는데 따라서 여러분들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이슈들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 분석 항상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분석 들으셨다시피 천명 마스터님이 잘 해주시니까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도 잊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5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중립 사인입니다. 매수와 매도 각각 3개의 지표씩인데요. 매수는 MACD와 오실레이터 그리고 브랜베어 파워, 매도 같은 경우는 CCI와 하이로스 ROC가 현재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CPI 영향으로 인해서 하방으로 많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시장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매도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고요. 네. 자, 기술적으로 일단 분석을 해도
확실히 오늘 하방의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일단은 주봉을 먼저 볼게요.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 월봉은 월초만 보시면 됩니다. 주봉은 주에 시작할 때마다 주봉을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뭐 1분봉, 3분봉, 5분봉하고 근시안적인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추세를 알아야 얘가 하방인지 상방인지 일주일에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멀리 바라보는 그런 매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력이 상당히 향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주봉을 먼저 보고 그날 매매 어떤 포지션을 잡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을 먼저 볼게요. 자, 제일 상단이 뭐예요? 제일 상단이 일단은 여기가 5일선이죠. 5일선. 지금 보면 저희 3주 거의 박스권이에요. 5일선하고 21선 사이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팽팽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트럼프가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놨어요. 트럼프가 이걸 안 만들어놨다면 얘가 어느 정도 방향이 일정하게 가면서 우리 일반 투자자가 매매할 때 상당히 용이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그걸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무나도 혼재된 시장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지금 주봉 윗꼬리가 세게 달렸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강한 몸집을 만들었죠. 몸통을 만들었죠. 자, 오늘 어떻습니까? 윗꼬리가 너무나 더 세게 달리면서 몸통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영망치죠. 정확히 영망치. 자,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위에서 찍어내리는 그런 주봉의 어떤 캔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봉. 여기서 이제 주봉 끝났으니까 그러면 오늘도 이번 주도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해 보는 거죠. 자, 일봉을 그다음에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일봉을 보면 어때요? 일봉도 똑같죠. 이제는 60일 이평선이 딱 걸쳐 있어요. 그러면 변곡점이 오늘 뭘까요? 자, 60일 이평선이 붕괴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 61선에서 지지를 막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또 여기서 5일선이 각도가 35도 이상 꺾이고 있는 상황. 여기다 또 이제 제가 가장 신뢰하는 보조 지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30년 동안 사용했던 지표는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MACD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더라도 일단은 MACD 매도의 시그널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더라도 이틀 동안 매도의 어떤 거래량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61선을 오늘 봐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또 내일까지 오버나잇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61선을 약간 그러니까 지지해주면 안 되죠. 여기 몸통이 약간 걸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 예상이 되겠죠. 근데 안 걸쳐 있고 지지를 한다. 그럼 오버나잇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장타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은 61선을 주시를 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본까지 분석이 됐고요. 결국엔 지니까죠. 근데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보자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답이 안 나온다. 대응하신 분들은 대박 나셨겠네요. 야, 이거 오늘 뭐 어마어마한데요. 그죠? 네. 야, 이거 뭐 850에서 510이니까 매틱을 먹으면 되니까 지금 350포인트. 야, 뭐 1000티 이상을 드셨네. 와. 하여튼 뭐 오늘 매도로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자, 기법상으로도 뭐 전혀 손색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일단은 제가 매도일 거에 이제 이평선의 배열이 제일 중요해요. 매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평선 배열은 뭘까요? 자, 5일선, 21선, 61선, 121선. 그죠? 자, 요렇게 됐을 때 이게 역배열이죠. 그리고 각도가 우하향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 캔들선은 뭐 거의 70도 가까이 지금 꺾이는. 이 상태에서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무리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힘이 없어요. 왜? 여기 밑에 거래량을 보면 정확히 답이 나와요. 자, 중간에 매수 거래량이 좀 튀어나왔지만 지금 거래량, 매도의 거래량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어떤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가도록 상당히 좀 미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지니까 제가 드려야 되니까 잠깐 볼게요. 21,570 정도가 되겠네. 21,570. 그 정도에서 저항을 받아줘야 됩니다. 저항을 안 받아주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저 쌍봉이 한번 비스무리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21,570에서 매도가 저항을 받아주면 여기서 오늘 한 저점까지도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저가가 21,510이니까 다시 한번 세력가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저가를 깨려고 분명히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21,570을 보시고 매도의 포지션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현재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매도가 유리하고 60일 이평선이 깨진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타점은 21,570포인트 저항을 받는다면 매도로 대응해 보자라고 전략 주셨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개장 이후 또 전략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러시아와 이란을 대상으로 한 원유 제재로 인해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은 EIA 보고서 등을 소화하면서 현재 하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4시 이후 역배열 현상이 나왔고요. 또 우리 시간으로 11시 23분경에는 72.03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도 1.69% 정도 하락한 72.0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과 관련된 전략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먼저 크루드 오일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5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무려 10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윌리엄스 R과 그리고 ATR 이 기법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모두 다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왜 매도일까요? 또 뭐 아까 이화에 발표된 거가 일단 시향적으로는 매도로 좀 볼 수 있는 거고 또 예. CPI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CPI가 지금 갑자기 물가가 튀어오르니까 소비가 또 위축될 수밖에 없죠. 네네. 뭐 중국이 뭐 아무래도 부양책을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확실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쨌든 미국의 제 1순위 타겟은 뭐예요? 중국이죠. 중국 때리기란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중국이 경기가 사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 세계에서 아무래도 원유를 많이 쓰는 나라는 중국이죠. 중국이 계속 미국이 자꾸 경제를 때려버리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그만큼 또 힘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펙 플러스도 이제 증산을 어느 정도 해요. 뭐 4월 달에 감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지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증산을 어느 정도 계속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오늘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주봉을 또 먼저 보겠습니다. 주봉 봐도 정확히 답이 나오죠. 자, 주봉 봐도 이 5일선이 딱 완전히 꺾였어요. 꺾이면서 이제 윗꼬리가 또 세게 달리는 영망치가 나와 있는 상황. 이것도 이제 가두리에 갇혀 있어요. 자, 60일하고 20일은 일단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60일이 딱 단기 변동 라인이 60일선이에요. 이게 수평 구조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붕괴를 해주면 밑에까지 좀 더 60일하고 21선 요 사이에서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근데 오늘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솔직하게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게 얼마까지 내려와 수익을 낼지는 일단 주봉을 보면서 설명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먼저 볼게요. 일봉. 자, 일봉은 지금 상당히 일봉이 상당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유가를 내리려고 하고 있고, 그죠? 뭐 다른 곳에서는 유가를 또 끌어올리고 있고, 또 이란 제재 조치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석유가 이제 산유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량이 감소가 될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비쳤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하락세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왜? 여기 5일선이 또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인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봉 한번 볼게요. 진짜로 드려야 되니까. 자, 너무 많이 내려왔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죠? 일단 추세적으로 하락이 맞아요. 하락이 맞는데, 자, 72.10 정도. 여기서 어떻게 짧게 매수를 한번 드실 것을 권해요. 일단 장기적인 추세는 매도가 맞는데, 일단 짧게 저점 어느 정도 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72.10에서 72달러 그 사이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여기서 한 20, 30틱
먹고 수익을 내고 빠져나갈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전체 주식시장은 매도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저점을 좀 확인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님 오늘 원유 재고 발표도 있는데 그 전에 전략인 거죠? 네, 그 전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 전에도 들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점이 너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네.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겠다. 그렇게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추세적으로는 매도 사인을 줄 수 있겠으나 현재 단기 매수 전략 유효하겠다라고 하시면서 72에서 72.10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매수로 대응하시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그리고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2,968달러 선까지 사상 최고치 경신한 뒤에 숨고르기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CPI 발표 이후에 달러가 급등하자 금 선물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10시 31분경에는 2,886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하지만 관세 불확실성 등을 더 반영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11시 28분경에는 2,923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0.37% 정도 하락한 2,92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investing.com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살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 그리고 시간당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바로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대세적으로는 골드는 상방의 압력을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그러면 누가 봐도 안전자산이 골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천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또 CPI 공고 이렇게 잘 안 나와서 한번 이제 폭락을 하다 지금 폭락을 조금 만회를 하고 있는데 자, 2월 달 안에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 안에 3천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돼요? 나스닥 때문에 하방을 좀 보고 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분봉만 보고 지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어느 정도 올라왔고 2925 정도 보시면 돼요. 2925 정도. 2925에서 저항 받아주면 여기서 매도의 포지션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골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변동성이 끄니까 달러 인덱스 같이 가시면서 매매해라.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골드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이후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아까 알려주신 그 전략에 따르면 지금 100틱 이상 수익이 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570이었는데 57이 딱 8틱 딱 올라갔다 내려왔네요. 윗골을 시작해 되면서 이제 영망치 나왔고. 자,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570에서 아까 들어가신 분은 수익 내신 분은 그냥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리스크가 많습니다. 많고 만약 굳이 하신다 그러면 여기 이제 5일선 기준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5일선이 꺾여야 돼요. 꺾이지 않으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570에 다시 들어가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으니까 꺾였을 때 그때 매도의 포지션 들어가라. 지금은 일단은 관망하고 아까 570 수익 내신 분은 거기서 정리하고 컴퓨터 덮고 아니면 다른 상품을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날짜 선물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내일도 이런 수익의 기쁨을 누려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5일과 금 선물에 대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5일과 금 선물은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은 아까 이제 뭐 지표 발표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유효합니다. 72.10에서 72점 빵빵. 거기서 지금 밑꼬리가 좀 세게 달리는 망치 패턴이 나오거든요. 뭐 좀 올라가네요. 지금 들어가신 분은 한 20-30틱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추면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수익을 내세요. 근데 여기서 뭐 어차피 1000명 올라가라고 했는데 올라가겠지 하다가 추면하다가 변동성이 세다가 손절 당할 수 있으니까 그 포지션만 지켜서 매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금 여기까지 선물은요? 할게요. 금 잠깐 같은 경우. 금 볼까요? 네, 금도 이어서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자, 금도 아까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925 자리가 여기가 이제 쌍봉이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2925까지 한번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저항받으면 매도로. 오늘 기다렸다가 뭐 어느 정도 얼마 안 남았죠? 기다려서요. 기다렸다가 거기서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해서 수익을 내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도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5일과 금 선물은 아까 주신 전략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72에서 72.10달러 선 5분봉 기준으로 지지를 받아준다면 매수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2,925달러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그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어디에서 지지를 받는다, 저항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너무나도 중요하죠. 어. 네,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지 저항을 만드는 거는 주로 세력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지지 저항선을 항상 만들죠. 네. 일반 투자자가 만들기 쉽지 않죠. 음. 그래서 거기에다가 결국엔 세력가들은 거기다 돈을 딱 키핑해 놓고 어떤 포지션이 됐을 때 내가 수익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캔들만 보고 매매하면은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추세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지금 뭐 거의 끝날 시간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강의예요. 이 강의를 제가 100%다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 한계가 있으니까 자, 앞에 자막 보시고요. 좀 더 디테일한 정보 2025년도에는 제대로 한번 기초 공부해서 튼튼한 그런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자료 무상으로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와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키는 땡땡선이다. 도대체 뭘까요? 궁금하시죠?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엔 답은 뭐냐? 캔들선이에요, 캔들선. 캔들선은 저는 5일선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5일선. 이것만 일단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게. 그죠? 자, 그러면 왜 중요하냐 이거죠. 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타겟 구간을 설정을 해야 돼요. 자, 지지는 뭘까요? 지지. 자, 지지는 뭐예요? 지지는 매수죠, 매수. 그죠? 자, 그리고 저항은 뭘까요? 저항은 매도죠, 매도. 그죠? 이 두 가지 규칙만 알면 돼요. 그러면 딱 차트를 딱 봤는데 얘가 매수를 갈지 매도로 갈지 우리가 타겟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 넓은 차트에다가 어디에 진입해서 우리가 어디가 수익 내고 어디까지 손절을 걸지 그거를 어디서 진입할지에 대한 목표가 안 뜨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바로 지지 저항선이다. 매매 타겟을 설정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될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지지 저항 안에 뭐가 있어요? 지지 저항 안에. 자, 지지 저항 안에 이동 평균선이 있죠. 자, 5일선, 21선, 61선 등등등등. 자, 5일선 하나 예를 들면 자, 5일 동안 만들어진 그런 선이죠. 평균값. 그럼 거기 5일선 안에 어떻게 돼요? 뭐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선의는 없죠. 일반 투자자가 세력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세력가들이 만들어 놓은 선이에요. 일주일 동안만 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선 안에서 지지 저항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캔들이 아닙니다.
이거 방송을 또 착각하신 분이 계세요. 그럼 캔들이야? 캔들 아니에요. 캔들은 지금 움직이는 그 가격대잖아요. 그럼 이 캔들로 보여주는 거예요. 막대기 말 그대로. 그게 아니에요. 이평선이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설명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 지지저항의 시발점은 캔들선. 이게 뭐냐면 자, 지지저항선 우리가 선을 긋잖아요. 그럼 모든 시발점은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하든 뭐 중타라든 뭐 장타를 하든 모든 시발점 스타트 라인은 캔들선에서부터 출발한다. 거기서 선을 쫙 그어놓고 하다 보면 거기서 단타, 중타, 장타 수익이 난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되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해 쉽게 결국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해 쉽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럼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떠세요? 우리 앵커님 딱 봤을 때 이게 매도일 것 같아요, 매수일 것 같아요? 아, 참. 딱 봤을 때 저기까지는 매수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기까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저기서는 매도이고 그렇죠. 여기서는 매수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알겠잖아요. 네. 어? 자, 그러면 제가 바로 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자, 매도의 관점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캔들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자, 물론 캔들이 중요하니까 요쪽이 되겠네요. 요쪽이 되겠네요. 요쪽,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쌍봉이 만들어졌죠. 쌍봉이, 그죠? 자, 매도일 경우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쌍봉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매도일 때 봐야 될 패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실전 투자라는 사람인데 그 이 패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공부하려면은 진짜 시간도 없고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출연하는 것만 배우면 되겠죠. 지금 쌍봉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해도 있잖아요. 하루에 수십 번 나옵니다. 수십 번. 정확하게 수십 번 나와요. 그래서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반드시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은 거예요. 제가 선을 그어놓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캔들을 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캔들 보시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캔들을 자꾸 보게 되면 사람이 이 심리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특히 이런 장대봉 막 나오는 경우죠. 이렇게 장대봉 막 나오잖아요. 아까도 막 장대봉 뭐 1000틱이 넘는 장대봉 나왔잖아요. 그럼 정신 못 차리죠.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팁을 또 이거 드리면 자, 캔들 채우기라는 게 있죠. 이거 빨간 거, 파란 거 막 캔들 채워 놓잖아요. 그 채우기를 지워 보세요. 이렇게 테두리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런 캔들선을 보시면 5일선을 전 캔들선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될 거예요. 그죠? 특히 이 주식 하시는 분이나 또 파생을 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 경제가 좀 짧으신 분들은 막 캔들만 보니까 막 가슴이 떨려서 울렁울렁 그래갖고 매매를 못 하겠어요. 뭐 어떻게 나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막상 진입하려니까 무서워서 못 하겠어.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럼 바로 캔들을 보니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수련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수련하는데 아, 나 혼자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럼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또 훈련 깔끔하게 좀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선을 딱 그어놓으니까 정확히 요 자리들이 맞으면서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가다 보면 또 횡보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원회가 나오면서 횡보. 아까 나스닥도 봤잖아요. 그죠? 저점에서 좀 횡보하다가 조금 올라가는데 또 내리고 또 올라가고 그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지 저항선을 잘 그어 놓으면 전혀 흔들림 없이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린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때요? 이제 매수니까 쌍바닥이 나오는 거죠. 제가 뭐 일부러 선을 긋은 게 아니고 자, 이거 볼게요. 잠깐만. 자, 이 선을 제가 이렇게 뭐 임의대로 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캔들선이 지지를 받잖아요. 누가 봐도. 그죠? 지지 받으니까 여기서 캔들선이 각도 35도 꺾이면서 또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이거죠. 근데 왜 여기서 저항받았을까를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전 거를 보면 나와요. 여기 나오죠. 아, 여기서 저항받았구나.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진입. 그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기까지 밀어없이 털고 나오는 거예요. 다 이 지지저항성은 항상 이유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또 가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 내려오다가 여기서 또 뭐가 지지받아 안 내려가. 여기 똑같죠, 여기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지지저항은. 그래서 세력가들이 이걸 많이 세력까지 만들어 놓는다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자, 그리고 또 여기도 보자고요. 여기도. 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자, 이렇게 뭐 횡보를 좀 하다가 어떻습니까? 횡보를 좀 하다가 자, 여기서 또 지지해 주면 또 올라가죠. 여기서도 올라가다가 또 여기서 내려가고 이런 걸 무한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지 저항선이 100번, 1000번 말해도 정말 정말 중요한 거다. 처음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 저항 아래 제가 이동 평균선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네 가지 규칙 중에 캔들선을 통해서 지지 저항선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럼 캔들선 안에 5일선 안에 20일, 60일, 뭐 120일 등등등등 중장기 이평선이 존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이동평균선 매매가 어렵지가 않아요. 보자는 얘기예요. 자, 캔들선 딱 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횡보하고 이제 저항받고 내려왔죠. 그럼 여기 안에 제가 이동평균선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럼 자, 매도세니까 5일 이평선, 20일, 60일, 120일, 240일, 360일선이 딱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는 이런 역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저 매도 관점으로 지금 본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죠? 자, 매도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다 뚫고 동시에 같이 내려오면 못해요. 이거는 완전히 진짜 엄청난 고소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차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 아마 1000틱 이상 수익 냈을 거예요. 그래서 환율 지금 높잖아요. 그죠? 나스닥 뭐 1000틱 한 7,000원 잡자는 얘기예요. 그럼 1000틱이면 어때요? 한 계약이면 700만 원이죠. 그죠? 그냥 이게 뭐 이게 한 두세 시간 될 거예요. 두세 시간 안에 그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고수익 상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재밌어요. 하면은. 그죠? 자, 여기서도 딱 안에 또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안에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죠. 여기다 또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MACD 오실레이터 신뢰할 수 있는데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매수일 때 정확히 신호 또 떨어지고 매도일 때도 신호가 떨어지고 여기도 쌍바닥 되니까 매수 신호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또 화면 잠깐 지워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진입하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도 또 5일선, 21선, 61선 정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짧게 먹을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자, 장기 평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매수세로 갈 수 있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있죠. 근데 이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짧게 저점은 좀 확인됐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짧게 먹고 마무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좀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